자, 2023년 수학 선택 확률과 통계입니다. 23번이죠. 23번. 집합 x는 5, 6, 7, 8, 9 다섯 개의 원소에 대하여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함수 x를 도메인으로 하고 x를 코도메인으로 하는 펑션입니다. 함수의 개수는 자, 어떤 조건이냐? 집합 x의 집합 x 이미 원소 a에 대하여 a가 3의 배수이면 f3도 3의 배수이고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fa는 f6의 값보다 적어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이 말 뜻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자, a가 뭐의 배수? 3의 배수입니다. 여기에서 집합 x의 3의 배수는 6과 9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a가 6일 때 그렇죠? a가 3의 배수가 되는 6일 때 또 9일 때 한번 따져보는 게 좋겠죠. 그죠? 예. 그러면 기억. 자, 기억에 F6이 F6이 자, A가 3의 배수이면 FA도 3의 배수이고 했습니다. 그러면 A가 3의 배수 6이라 했을 때니까 FA 이미지도 6일 경우가 있고 뭐요? 9일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F6이 6이 될 경우 자, 요거일 경우입니다. 요거일 경우 그 다음에 자, A가 3의 배수, 여기 3의 배수죠. 여기 FA도 뭐요? 3의 배수가 돼야 된다. 그럼 F6은 3의 배수 되어 있으니까 문제는 뭐요? F 뭡니까? 9가 어떻게 될 것이냐. 자, 6이 3의 배수가 됐습니다. F6의 이미지가 6이라고 하면 F9가 될 수 있는 값은 뭐예요? 3의 배수가 돼야 되니까 이건 어디 원소? 예, 6 또는 9 중에 하나 와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원소, 나머지 F 얼마요? 5. 그 다음 F7. 그 다음 F8이라 하는 것은 뭐요? 자, A도 3의 배수이고, 됐습니까?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A가 3의 배수, 5와 7과 8은 3의 배수 아니죠? 아니면 FA는 6보다가 작아야 됩니다. FA는 6보다 작아요. 요 놈은 원수가 F5나 F7나 F8은 3의 배수가 아니면 뭐요? 예, FA는 F6의 값이 얼마? 6이죠. 6보다 적은 집합 X는 뭐예요? 5. 그 다음 뭐예요? 5 하나만. 그렇죠. 왜? 6보다 작은 건 이미지가 5밖에 없단 말이죠. 요래되는 함수 개수는 뭐예요? F6, F5, F6, F7, F 다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렇지? 자, 그럼 F6이 6일 때는 F9는 뭐예요? 요 두 원소 중에 하나 옵니다. F9가 될 수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두 개 원소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하나 뽑으면 되는 거예요. 이 파이 1 해야 되겠죠. 그죠? 파이 1.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F5, F7, F8은 뭐예요? 다 5와 Y죠. 이 말은 뭐예요? 한 개에서 중복 허용해서 뭐예요? 그래, 1파이 5라고 해도 된다. 1파이, 얼마? 1파이 3. 요거 중복 허용해서 5나 7이나 8의 이미지가 모두 세 개 똑같은 거 온다 이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계산은 요 곱집합이 돼가지고 2의 1승 곱하기 1의 세제곱 하니까 몇 개나? 세 가지가 됩니다. 두 가지가 되죠. 자, F6이 6이 될 경우는 이거 된단 말이죠. 그 다음에 니은 F6이 6이 될 수 있고 F6이 9가 될 수도 있죠. 예, F6이 9일 경우. 자, 이래 봅시다. F6이 9다.
F6이 9가 되면 자, 요걸 우리는 기억에서 나왔으니까 기억 다시 합시다. F6이 9가 될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F6이 9입니다. 그러면 F 얼마요? 9는 뭐냐? F9는 얘네들 F9입니다. F6이 6이 될 경우 요런 경우고 F6이 9가 될 경우는 F9가 될 수 있는 이미지는 뭐예요? 6 또는 9 둘 중에 하나 오잖아. 그죠? 그렇죠? 그리고 F6이 9가 될 때 A가 3의 배수가 아니면 FA 이미지가 F6의 이미지보다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나머지 원소, 자 나머지 F5, F7, F8 여기 이미지는 어디에 쏜다? F6이 9니까 9보다 적은 거. 9보다 적은 게 뭐요? 5, 6, 7, 8 되죠. 5, 6, 7, 8 된단 말이죠. 이래 되는 함수의 개수는 몇 개냐? F9의 이미지는 둘 중에서 하나 뽑잖아. 그죠? 두 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2파이 하나. 중복 허용해서 하나 뽑습니다. 그죠? 곱하기. 여기는 뭐요? 5, 6, 7, 어느 것과 관계없잖아. 서로 다른 몇 개?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뽑아? 3개 뽑아 나열한 거죠. 순서상이니까. 그래서 4개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몇 개? 3개를 뽑아 나열하는 경우의 수단 말이죠. 그래서 계산은 2의 1제곱 곱하기 4의 세제곱 얼마요? 4에서 64, 100, 128. 그래서 이걸 뭐요? 니은 다시다. 그래서 우리 목적이 뭐요? 따라서 기억 다시와 니은 다시에 의하여 F6이 6일 경우, F6이 9일 경우 두 가지 따져서 합하면 되죠. 그들의 배반 사건이니까 요거 케이스 원은 합의 법칙이죠. 2 더하기 128 해서 130개가 되더라. 잘 보세요. 요걸 하는 걸 잘 보시면서 A의 임의원 A에 A가 3의 배수일 때 3의 배수이면 FA도 이미지도 3의 배수이고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6과 9는 3의 배수니까 6의 이미지가 6일 경우 그러면 9의 이미지는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습니다. 130개다. 2분이 되겠죠. 그 다음 24번을 갑시다. 등식 9 컴비네이션 0, 9 컴비네이션 2, 9 컴비네이션 4, 9 6 짝수 그죠? 0, 2, 4, 6, 8로 갑니다. 자, 이거 여기서는 뭐 어떤 세오리를 이용해야 되겠어요? 한번 적어볼까요? 적어봅시다. 시그마 R 이퀄 0에서 n까지 n 컴비네이션 R. n 컴비네이션 R은 뭐예요? 2의 n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짝수로 흘러갈 때하고 홀수로 흘러갈 때 달라요. 이게 어떻게 되느냐면 시그마 R 이퀄 0에서 n까지 n 컴비네이션 ER 하고 n 컴비네이션 ER 하고 그 다음 뭐예요? 홀수로 짝수로 흘러갈 때 하고 요거 하고 시그마 R 이퀄 0에서 1에서 n까지 n 컴비네이션 ER 마이너스 1 R 1 되면 1, 3, 5, 7, 9 그죠? 요거는 모두 같으면서 뭐예요? 요거는 2분의 1의 시그마 R 이퀄 0에서 n까지 n 컴비네이션 R 같다는 세오리를 우리 증명을 했었죠. 자, 그것만 기억하신다면 요 문제는 간단히 풀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니까 요걸 생각하면서 요걸 생각하면서 요거 보세요. 0부터 얼마요? 8까지 갔잖아. 짝수. 그러면 요 말은 M 카르테이션 N으로 하는 것은 자, 요 말은 시그마 R 이퀄 0부터 얼마까지요?
9까지 가죠. 9까지. 여러분 9 컨비네이션 뭐요? ER 되죠. 무슨 R0, 0, R1점 얼마 2. 여기 얼마까지 갔어요? 4까지 가요. 4까지. 요래 되죠. 반까지. 요건 EN 합시다. EN. 요건 N 가죠. 요래 하면 요거 N5개, 요거 N5개 해서 그죠? 가겠죠. 그죠? 자, 그러면 자, 요걸 보세요. 요걸 기억하시면서 요거 잘 보세요. 자, R 이퀄 제로에서 4까지 9 컨비네이션 R 하고 뭐 같습니까? 시그마 R 이퀄 1부터 4까지 9 컨비네이션 ER 마이너스 1이죠. R 1점 1, 2면 3, 4면 얼마요? 7까지 가죠. 8 맞죠? 오케이. ER. 그럼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은 시그마 R 이퀄 제로에서 얼마까지? 9까지. 9 컨비네이션 R에 얼마요? 반이라는 얘기 아까 적은 게 있죠. 그죠? 9까지 가야지. 이렇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5까지 가지. 5까지 가야 R1념은 9 컨비네이션을 R2면 9, 3에서 5까지 9 컨비네이션 9까지 가잖아요. 요 같은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놈이 뭐예요? 요 놈이 2분의 1 곱하기 2의 몇 성? 9제곱이에요. 됐습니까? 근데 이건 뭐예요? 2의 몇 제곱? 8제곱인데 여기 M의 N우승 꼴로 나타내지도록 MN의 순서상을 찾으려 했잖아. 아주 재밌어요. 이거 요래 쳐놓고 여러분들 그냥 MN 디테일하게 쳐는 거 아니고 여기 요놈이 되도록 요 2의 8제곱을 만들어 가보란 말이죠.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여기 MN으로 되려고 하면 참 재밌는 것이 요 2의 8제곱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제일 먼저 2의 제곱에다가 2의 제곱에 몇 성? 4제곱 할 수도 있죠. 아주 쉽게 해서 2의 8제곱 2의 8제곱 한 번 있으니까 놔둡시다. 2의 8성 그리고 2의 1성의 8성 A의 M의 N성 아이가 그지? 이때는 M가 2고 N가 8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또 우리 지수 법칙에 바꿔서 2의 제곱 만들면 요거의 몇 세곱? 4제곱이죠. 그러면 M은 뭐예요? 4가 되고 N은 얼마? 4가 되고 또 4 되네 그죠? 그 다음 뭐예요? 2의 몇 제곱? 세제곱. 4제곱. 4제곱에 제곱 쓸 수 있잖아. 그 다음 또 있죠? 2의 몇 제곱? 8제곱에 1제곱을 쓸 수 있잖아. 되겠습니까? 이게 바로 뭐요? M의 N제곱이 되니까 따라서 고려되는 순서상의 개수단 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집합을 잘 보셔야 돼. 이걸 집합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러면 M, N들의 모임으로서. 자, 제일 요걸 뭐요? 요 놈은 2, MN이죠. 8. 2의 8제곱. 그 다음에 4의 4제곱이죠. 그죠? 4, 4. 그 다음 뭐요? 2의 4제곱. 16의 2. 또 그 다음 뭐요? 2의 8. 256의 1. 요런 오답해야 되더라. 순서상이더라. 그래서 요걸 라지 M으로 할까요? M이라고 하면 고로 NM. 집합 M의 원소 개수는 하나, 둘, 셋, 네 개. 4개가 되더라. 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2항 정리해서 공부했던 세오리를 다 끌어와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1항에서 N항, 이게 바로 뭐요? 이 말이 뭐야? 아까 했던 요 말이 N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에서 부분 집합 몇 개입니까? 묻는 거예요. 그치?
NC 제로, NC 1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짝수게 뽑고 홀수게 뽑는 것은 NCR, N combination R은 NC, N combination R은 N combination N 마이너스 괄호이고 이걸 사용하면 짝수가 홀수 갈라놓은 게 똑같단 말이지. 그걸 우리 DT 시간에 아주 상세하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때 기억하는 학생은 이걸 바로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자, 25번으로 갑니다. 자, 표본 공간 S는 1, 2, 3, 4, 5의 사건 중에서 임의로 하나를 택할 때, 임의로 하나 택할 때 택한 사건이 사건 A 있으면 A가 X 되면 X는 5의 약수다. 5의 약수는 1과 5밖에 없죠. 약수와 서로 배반인 사건, 배반 사건일 확률은 얼마냐. 자, 배반 사건 되는 집합을 찾아내면 돼요. 자, 그러면 일단은 이 문제 N 오메가 전 공간은 뭐예요? 전체 공간 여기에서 뭡니까? 이미 하나를 택할 때 나올 수 있는 전 공간 N 오메가는 무슨 뜻이요? 똑같은 얘기죠. 이 5개의 원소에다 한 개도 안 뽑아도 되죠. 공집합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O 콤비네이션 제로. 한 개 뽑아내는 부분 집합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의 서브세트가 전 공간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죠? 예. 요 사건에서 이미 하나를 택할 때 했습니다. 이미 하나를 택할 때. 요 사건 중에서 전 공간 이 안에 있는 사건 중에 1만 뽑을 수 있고 2만 뽑을 수 있고 3만 뽑을 수 있고 1, 2 뽑을 수 있잖아. 그지? 그게 바로 이 집합의 서브세트 개수란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이걸 N 하지 말고 오메가 공간 그냥 집합으로 적으려고 하면 뭐요? X들의 모임으로서 X는 뭐요? S의 서브세트다.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면 제 뜻을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N 오메가는 중앙계수는 5개의 원소에서 한 개도 안 뽑는 거. 5개의 원소 한 개 뽑는 거. 이런 식으로 등등 해서 5개에서 5개 다 뽑아내는 바로 2의 몇 제곱? 5제곱이 전 공간 개수입니다. 그런데 사건 A는 뭐예요? 사건 A. 사건 A는 X들의 뭐 X는 5의 약수다. 5의 약수는 뭐예요? 이 표본 공간 안에서 1과 5밖에 없잖아. 그럼 A 사건은 1과 5라는 두 개의 원소를 갖는 집합입니다. 그런데 이거와 서로 배반일 확률입니다. 배반일 확률. 자, 배반일 확률입니다. 자, 그러면 사건 B가 있어가지고 배반 A 캡 B가 뭐 되는 거? 공집합이 되는 B란 말이죠. 자, 이 집합 1과 5를 원소하는 집합이죠. A 캡 B가 공집합 1과 5를 빼고 나머지 원소를 갖고 오면 배반 사건이 되잖아. 이와 같이 되는 사건을 확률 공간을 E라고 하면 그 E는 그렇죠? B들의 모임인데 그렇죠? B는 어디에 서브세트입니까? A가 1과 5니까 1, 5 제외한 2, 3, 4를 끌어오면 되잖아. 2와 3과 4의 분집합을 E라면 돼요. 요거 A 캡 B가 공집합 되는 그런 B는 그 확률 공간 E는 B들의 모임은 B는 요 집합의 부분 집합이다. 그래서 된 NE E는 세 개의 원소가 갖는 집합 부분 집합이니까 그대로 3 콤비네이션 0, 3 콤비네이션 1, 3 콤비네이션 2, 3C 3 해서 2의 몇 제곱? 세제곱. 2의 뭐 세제곱이지. 8이 됩니다. 그래서 니은 기역과 니은에서 배반 사건일 확률 이거 B예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에 의하여 P2는 바로 N 오메가 분의
NE가 될 거예요. N 오메가는 바로 32분의 2의 3승 얼마? 8. 48에 32. 4분의 2. 4분의 1 돼. 48에서. 예, 4분의 1. 확률은 4분의 1 되더라. 26분은 또 뭐 이거 지문이 많죠. 뭐 지문이 많으면 학생들은 쫄려. 지문이 많을수록 쉽습니다. 그걸 인식하셔야 돼요. 지문이 길면 한 번에 안 볼라 그래. 한 번에 안 본 거 아니고 찬찬히 읽고 나가면. 그래서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어린 시절에는 독서를 해야 된다.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이제 방법은 성경을 많이 읽는 것밖에 없어요. 성경 계속 읽다 보면 하나님이 영적인 지혜도 주고 인문학적인 혼적인 영역도 확정시킵니다. 자, 보세요. 숫자가 1, 4개, 2, 하나. 다섯 개죠. 5개의 숫자. 그러니까 5장에 1, 4개, 2, 하나. 하나씩 적혀 있는 5개의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1개의 공을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1이면 사탕 1개 받고, 꺼낸 공에 적혀 있는 숫자가 2이면 초콜릿 2개를 받는 시행을 한다. 여기까지 이제 지문에 대한 이해되죠? 요 지문은 무슨 뜻이겠죠? 1, 4개, 2, 1개 있는 5개의 공이, 번호가 적혀 있는 공이 들어있는 주머니에서 이미 1개 딱 잡아가지고 딱 보고 1이면 사탕 1개 받고 2가 되면 초콜릿 2개를 받습니다. 그런 시행을 합니다. 이 시행을 4번 반복할 때 받은 사탕의 개수가 초콜릿 개수보다 클 확률은 얼마냐? 이건 분명한 것은 뭐예요? 독립 시행이잖아요. 공 확인하고 잡혔고, 공은 확인해서 1이면 사탕 1개 받고 2가 되면 초콜릿 2개 받고, 그런 시행을 몇 번 한다? 4번. 확인하고 잡으니까 뭐요? 두 번째 시행할 때는 독립이죠. 앞에하고 확률이 같잖아요. 그걸 이제 인식한 상태에서 한번 사건을 만들어 봅시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면 약속을 해야 돼요. 자, 4의 시행 중 1의 노인이 나온 횟수를 약속해야 되죠. 자, 4의 시행 중 1의 눈이 나온 횟수를 X회 할까요? X회를 합시다. X회. 그러면 2가 나온 횟수는 뭐예요? 4-X회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와 같이 X회라고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사탕의 개수는 사탕. 자, 받은 사탕 개수는 몇 개요? X개. 맞죠? 그럼 초콜릿 개수는? 초콜릿 맞습니까? 초콜릿. 와, 초콜릿. 초콜릿 개수. 초콜릿은 뭐요? 2개씩 받는데 횟수가 뭐요? 4-X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서 뭘 했냐면 주어진 확률이 시행해서 받은 초콜릿 개수보다 크다. 뭐가? 사탕 개수가 초콜릿 개수 2배의 4-X보다 크다 이 말이죠. 그럼 3X는 8, X는 뭐예요? 3분의 8보다 크잖아. 그지? 이건 X가 비스거리가 있다. 2, 3변수잖아. 3분의 8보다 클락하면 3분의 6인 2보다, 그러니까 3개 나오든가 4개 나오면 된단 말이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기서 뭐예요? X는 3개 나오든가 또는 뭐예요? 4개 나오면 돼요. 됐죠? 자, 됐습니다. 뭐가? 1의 눈이 몇 번 나온다? 3번 나오든가 아니면 뭐예요? 4번 나오면 사탕의 개수가 초콜릿 개수는 많습니다. 그러면 따라서 우리 확률 P는 제발 독립시행할 때 콤비네이션 하지 마세요.
조합을 쓰면 나중에 계산 과정에 거기다 문제가 생겨요. 4번 시해야 합니다. 1은 몇 번 나온다? 3번 나올 수 있죠. 1은 나올 확률은 뭐요? 5개 중에 1은 몇 개 있어요? 4개 있네. 4개 맞죠? 1은 나올 확률은 5분의 4. 요거에 몇요? 예, 3번 나온다. 3 팩토리얼. 한 번은 5분의 1 되죠. 요거 1팩. 아니면 더하기. 4번 시도해서 4번 다 예, 1의 눈이 나오면 모두 사탕 받잖아요. 5분의 4의 4제곱에 요 4 팩토리얼. 자, 요놈은 쭉 가서 5의 3승, 5의 4승, 5의 4승은 25, 25, 625네. 바로 계산합시다. 요거 약분하면 4 곱하기 4의 몇 제곱? 3제곱. 더하기 요거 1되고 4의 뭐요? 4제곱 1 되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4의 약분합시다. 4의 뭐요? 2 곱하기 625분에 요거 계산하세요. 625분에 요걸 계산하면 512. 예. 맞죠? 4에서 2의 8승. 2의 8승이 2개니까 250, 512 이렇게 되겠어요. 625분의 510이다. 예, 5분이 되겠죠. 예, 그러니까 이런 문제 나오면 열두 쫄리지 말고 그냥 아주 쉽게 생각하면 돼요. 예, 그래서 예, 독립시행 문제를 해결해 봤습니다. 자, 27번을 갑니다. 또 확률,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임의로 3개의 공을 동시에 꺼낼 때 꺼낸 공 중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x 할 때 에버러시 10x 더하기 5 더하기 10x 더하기 5의 분산, 평균과 분산 따라. 이건 뭐예요? 확률 분포 만들어 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때는 될 수 있습니다. 확률 분포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들어야 돼요. 표를 만드세요. 확률 변수 x의 상대도수 px입니다. 확률 변수 x가 뭐예요? 꺼낸 빨간 공의 개수입니다. 지금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시에 몇 개, 3개를 딱 집어냈을 때 빨간 공의 개수를 확률 변수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확률 변수는 뭐예요? 1개도 안 나올 수도 있죠. 3개 중에. 모두 다 파란 공이 나올 수 있단 말이죠. 아니면 뭐예요? 1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니면 뭐예요? 2개 다 나올 수 있죠. 왜? 빨간 공 2개밖에 없으니까. 여기에 합계. 예, 토 1인데, 자, 이때 전공간은 뭐예요? 공 몇 개? 빨간 공 2개, 파란 공 4개, 6개죠. 6개 공에서 몇 개를 집는다? 3개를. 6카미네이션 3분의, 자, 요번에는 뭐예요? 빨간 거 하나도 없다. 모두 파란 거야. 4개에서 3개를 끌어내는 거. 그 다음에 뭐예요? 전공간 6카미네이션 3에. 자, 빨간 공 1개다. 빨간 공 몇 개 있습니까? 2개에서 1개 뽑고, 파란 공 3개에서 몇 개? 2개 뽑아야 3개 되잖아요. 예. 4개에서 3개 뽑죠. 4개에서 3개 뽑는다. 아니면 뭐요? 2개가 될 확률. 뭐요? 6카미네이션 3분의, 예, 2개 다 나온다. 2카미네이션 2에다가 파란 공 4개 중에서 하나만 나온다. 이렇게. 그래, 그냥 써요. 요걸 싹 계산해 보면 얼마냐? 5분의 1 되고, 요 놈은 계산해서요. 5분의 3이 되고, 요것도 5분의 1 되겠습니다. 이런 확률분 나왔습니다. 이런 확률분 만들면 끝이야. 뭐요? 우리 목적이 바로 이 말이에요. 이 말. 예. 10에 2에 10x. 요 말은 뭐와 같습니까? 자, 우리 많이 배웠죠? 10에 2x에다가 더하기 5 되고, 바리에이션 분산은 뭐예요? 10의 스퀘어 100의 10의 제곱에 vx가 되겠죠. 그러면 자, 봅시다. 자, 요건 10에
EX는 바로 뭐요? EX는 시그마 X하기 P야. 그지? 5분의 분모 5로 갖고, 그 다음에 요거 제로고, 요거 3이고, 2. 다음은 뭐요? 5. 3 더하기 2. 여기 됐습니다. 여기에다가 더하기 5가 되고, 그 다음에 플러스 100에 갈로요. X의 분산은 뭐요? 에버리지. X 제곱의 평균에다가 빼기 평균의 제곱을 뺀 거예요. 그러니까 평균은 바로 1 나왔네. 그렇죠? 1 나왔으니까 이거 사용하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요거 10 더하기 15 되죠. 10 더하기 15 바로 계산합시다. 15. 요 100에 갈로 열고 시작. X 스퀘어입니다. X 스퀘어 평균이 5분의 제로 맞죠? 3 더하기 4. 요다 빼기 2x가 얼마요? 1의 제곱이다. 요걸 샥 계산하면 얼마가 나오느냐? 55가 나온 것 같습니다. 55. 자, 28번을 갑니다. 자, 재밌어요. 참, 이런 문제 보면 진짜 상쾌하게 만들어놨어요. 어느 공장에서 만든 흰색 솜사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00g이고 표준 편차가 10g이 정규분모에 따른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가 딱 나오면 이 지문을 보고 바로 적어야 돼요. 자, 보세요. 자, 어느 공장은 필요 없고, 그죠? 흰색 솜사탕의 무게는 평균이 200g, 표준 편차 10인 정규분모 따르고, 요 말을 일단 우리 스타 할까요? 그럼 스타는 뭐가 됐습니까? 스타는 노말 분포. 평균이 얼마요? 200g. 표준 편차가 10의 스퀘어 오브 흰 사탕이고 화이트. 더블 합시다. 편하게. 이겁니다. 그러면 반드시 여기에 뒤따르는 게 뭐요? 뒤따르는 게 노멀 분포. 일반적인 노멀 정규 분포는 완전히 표준화하는 게 제일 뒤따라야 돼요. 노멀. 표준이 뭐예요?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 1인. 이게 정체를 밝혀야 돼. 이 Z는 뭐예요? 시작. W 마이너스 200. 표준 편차 요거 밝혀줘야 돼요. 이해가 됐어요? 자, 그런데 자 따르고 요거 따르고 자, 일단 또 한번 더 봅시다. 그죠? 요거 그다음에 여기부터 자 솜사탕, 빨간 솜사탕 한 개의 무게는 평균이 220g이고 표준 편차가 A g인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다. 그러면 뭐요? 자, 이것을 다 다시. 참 옛날 강의하기보다 참 옛날 강의는 막 적어야 되는데 이 프로젝트가 딱 써주니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자, 우리 스타다시는 노멀 분포 어디입니까? 평균이 220. 표준 편차가 A 스퀘어 오브 빨간 거죠. 레드프. 알았습니다. 알아먹겠지, 그죠? 이러면 해외 아들도 이제 더 잘 알겠지. 그럼 이건 또 뭐예요? 반드시 표준화해야 돼요. 비교하려고 하면 표준화된 상태에서 비교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노멀 분포 평균이 제로고 표준 편차 1이 되는 Z는 시작. R 마이너스 220의 표준 편차 A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자, 여기까지 이미 선택 한 개의 무게가 자, 봅시다. 자, 표준 19g 따르고 한 개 평균 무게는 220g. 표준 편차 요거 따르는데 이 공장에서 생산된 솜사탕 중 임의로 선택한 흰 솜사탕 중 한 개의 무게가 220g 이상일 확률을 P1. 자, 그러면 먼저
P1은 뭐예요? P1은 probability. 뭐가? W죠. W. 그게 뭐예요? 229g 이상일 확률이다. 이게 W죠. 여기 229g 이상이다. 이거죠. 이게 P1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P1이 P2보다 적게 같을 양수의 최소값이니까 자, 빨리 찾읍시다. 이거 어디에서? 여기서 끌어와야죠. 자, probability. 표준화된 Z로 바꿔야죠. Z는 크기나 각기를 여기다가 뜨였습니다. 여기 220 빼기 200 나누기 10되죠. 맞습니까? 여기 얼마입니까? 2가 돼. 2보다 클. Z가 2보다 클 확률이 바로 P1이에요. 그 다음 또 P2는 뭐예요? 자, 이미 선택한 한 개의 무기가 239g 이상일 확률. 그럼 P2는 뭐예요? P2는 probability. 뭐가? R가. 얼마? 239g. 239g 이상일 확률이다. 바로 또 뭐요? 이 구조 반드시 하셔야 돼요. 표준화해야 비교가 된단 말이에요. 여기 230 빼기 220. 표준 편차 A. 여기 얼마예요? A분의 10. A분의 10보다. 여기 P1이단 말이죠. 자, 뭐요? P1이. 그래서 P1이 뭐보다 적다? P2보다 적다. P1이 P2보다 적단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게 확률이 더 커야 되잖아. 적어야 되잖아. 그럼 이가 A분의 10하고 비교하면 해봐요. 어느 게 이게 더 밑에 있어야 되잖아. 뭐보다 크다. 이거 잘 이해 안 되면 이렇게 표준화된 이 그림을 한번 더 보면 되잖아. 이게 Z죠. 이게 얼마요? 제로단 말이죠. 이 P1은 뭐요? 이보다 이 면적이 P1입니다. 그렇죠? P2는 뭐요? A분의 10. A분의 10 그러면 2보다 밑에 있나 위에 있나? P1이 P2가 커야 되잖아. 그럼 이게 얼마요? 2분의 A가 A분의 10이네. A분의 12 보다 클 요 면적이 뭐예요? P2단 말이에요. P2. 그렇죠? 그러면 A분의 10이 2보다 뭐예요? 작은 데 있어야 되잖아. 그럼 A분의 10이 2보다 적게 나갔다. 약분하면 드디어 A는 뭐보다 크다? 5보다 크게 나갔다. A가 5보다 크게 나갔다니까 그때 양수 A의 무슨 값? 최소값이다. 그래서 미니멈 A는 얼마더라? 5다. 이렇게 해서 28번 문제 해결해 봤습니다. 할 수 있겠죠? 차근차근히 자기 것으로 반드시 만들고 여러분들 머리로 이해하면 안 돼요. 머리는 물론 이해돼요. 머리 이해돼야 가슴이 오해요.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면 큰일. 가슴이 뜨거워져서 손으로 계속 풀어야 돼요. 그와 같은 많은 유사한 문제를 스스로 풀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자, 29번으로 갑니다. 자, 모집단, 이제 모집단에 대한 얘기입니다. 저는 이 확률 통계에 통계만은 분명하게 물맷돌 수학했던 분들한테 인식을 시키려고 해요. 지난 50년 이상 수많은 학생들이 왔는데 나이 들어 60, 70대, 60대 저 나이 몇 한 사람도 있어요. 배운 사람도. 와서 만나는 분들마다 하는 이구동성으로 하는 선생님한테 통계가 제일 쉽게 배웠습니다.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제가 폼 잡으려고 한 건 아니고 내가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그대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수학이 0이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 이걸 반드시 줘야 되겠습니다는 거기 그대로 가더라고요. 내가 말을 안 해도. 여러분들 특히 코칭 선생님들한테는 꼭 부탁이에요. 그냥 이건 뭐 통계는 대부분 통계 표본조사 넘어가면 안 가르쳐요. 학교에서 안 가르치면 막 넘어요. 이건 나와도 안 나오든가
이렇게 가지고 이거 얼마나 무책임합니까? 그렇죠? 모든 수학의 마지막 절정이 통계예요, 통계. 그 통계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보세요. 표본조사. 마지막 단어입니다. 이 통계, 여러분 책 보면 마지막 7번째 섹션이 확률 통계 모집단입니다. 모집단 조사. 모집단의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를 나타내는 내면 아래 표가 나타납니다. 자, 모집단입니다. 이때 이 집단에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이미 추출하여 구한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표본이 2가 되는 표본 평균이 2가 될 확률이 3분의 2였다. 그때 이 X의 값은 문제가 보니 이 모집단의 확률 분포가 문제가 있죠. 모르는 문자가 2개 있죠. 모르는 문자가 2개 있으니까 식 2개 나와야 A, B를 구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항상 얘기한 게죠. 이 확률 분포표에서 총 도수에 대한 얘기예요. 총 도수. 총 도수. 총 도수는 다 더하면 얼마요? 1대 1입니다. 그러면 8분의 1 더하기 A 더하기 B가 얼마입니까? 1이다 해서 양변에 8을 쳐버리면 아니면 뭐야? A 더하기 B는 8분의 7. 요거 우리는 기억이라 합시다. 자, 총도수에서 하나 나왔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조건은 요거 1대에서 1대 앞에 있던 조건을 뭐예요? X바가 2가 될. 여러분들 X바가 2가 될 표본 평균이 표본의 크기가 얼마야? 2개입니다. 여기 표본이 몇 개 있어요? 1, 2, 3, 3개잖아요. 3개에서 2개를 꺼내본단 말이에요. 표본의 횟수고요. 표본의 크기가 2개 꺼내가지고 평균 제한 것이 X바가 2가 돼야 돼요. 자, 표본 평균 X바가 2가 되기 위해서는 이 표본 X가 어디에 원소가 돼야 되냐면 뭐요? 더해서 2가 될 경우는 확률 변수 더해요. 2를 2번 끌어오든가 아니면 1과 3을 끌어오든가 그래야 되죠. 이해가 됐어요? 이때 이제 집합하고 다르니까 집합 기호를 찍지 말고 이때는 2를 2번 끌어오는 거예요. 집합은 같은 원소가 안 들어갑니다. 그죠? 그러니까 집합 기호로 적어서 2 적으면 문제가 돼요. 2를 2번 뽑든가 아니면 1과 3을 뽑든 그럼 평균이 2 되잖아요. 2개 뽑아서 평균이니까 X바가 2가 될 기구란 말이죠. 그때 그 확률이 32분의 7 되는 식 하나 끌어내야 돼. probability. X바가 2가 될 확률은 2를 몇 번? 2번 끌어요. 그럼 뭐요? A를 동시에 2번 끌어요. 2가 될 확률은 A잖아. A의 제곱인데 그 경우의 수는 똑같은 2개 같이 보면 2팩 오버 2팩 하면 돼요. 이해하시겠어요? 그 다음에 1과 3을 뽑아야 되는데 1과 3은 1 뽑고 3 뽑고 3 뽑고 1 뽑을 수 있잖아. 두 가지 케이스 나와요. 근데 이걸 두 가지 그냥 적는 것보다 이게 앞으로 횟수가 많아질 수 있잖아요. 10번 뽑았을 때 2를 6번 뽑고 3을 4번 뽑는다 했을 때 어떻게 따질 거 몇 가지나? 이게 복수 순절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1이 될 확률이 얼마요? 8분의 1. 3이 될 확률은 뭐요? B. 이것이 몇 개? 2가지인데 각각 다르잖아요. 1팩, 1팩 돼요. 만약에 3, 1, 1, 1 이렇게 뽑아본다면 뭐예요? 표본이 4개 됐을 때는 뭐예요? 표본이 4개 될 때 1이 몇 번이요? 8분의 1이 몇 번? 세제곱이고 그 다음에 B죠. 그런데 이게 몇 번? 4번째 같은 게 한 번, 같은 게 3번. 이래 되겠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요놈은 뭐예요? A제곱 더하기 얼마? 4분의 B. 요것이 얼마더라? 32분의 7입니다. 32분의 7이다. 요걸 뭐요? 니은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장 기억과 니은에 의해서 A, B를 찾을 수가 있죠.
기억관위원회도 연립합니다. 다 할 수 있겠죠. 하면 A는 4분의 1이 나오고 B는 4분의 5가 됩니다. 8분의 5. 합쳐서 8분의 7 되려면 8분의 2 됐잖아. 그지? 8분의 5. 그러니까 A, B 값이 나왔습니다. A, B가 다 나왔으니까 드디어 A가 또 나왔죠. 목적이 이 X바죠. 표본을 두 개 잡았을 때 표본 평균 따라서 이 X바는 표본을 두 개 잡든 100개 잡든 1000개 잡든 관계없이 표본 평균과 뭐와 모평균이 같다는 사실을 인식하셔야 돼요. 그럼 모집단 전화기 때문에 그렇죠? 예, 드디어 8분의 합시다. 8분의 이거 곱하면 얼마? 1. A가 4분의 8분의 2죠. 2 곱하기 2 더하기 5 곱하기 3 이렇게 되죠. 그래서 4, 15, 19, 18 예, 맞죠? 예, 20 15에다가 20 8분의 20 8분의 20 되니까 답은 2분의 5 예, 2분의 5다. 예, 4번 되겠습니다. 예, 마지막 30번 갑시다. 좋습니다. 예. 자, 한번 읽어볼까요? 이런 지문이 많으면 상당히, 지문이 많을수록 행복해 하세요. 쉽습니다. 어느 배드민턴 전용 운동화를 만드는 한 업체에서 제작한 운동화 한 켤레의 무게는 평균 320 표준 편차가 10인 정규 분배에 따른다고 한다. 이 업체에 제작한 운동화 중에서 이미 추출한 9켤레. 그러면 표본조사죠. 그럼 일단은 뭐요? 표본 9켤레의 무게가 315 이상 330 이하일 확률을 봐라. 자, 이 많은 지문을 여러분 한마디로 적어야 돼요. for normal 분포. 지금 표본 평균이 표본 9개를 끌어냈을 때, 자, 모집단의 모평균이 얼마요? 320에 표본 몇 개 끌어요? 9개 끌어냈잖아. 그 루트 n분의 루트 9분의 모표준 편차가 얼마야? 10. 요거의 스퀘어 아바 x 바입니다. 9개를 끌어낸 표본의 평균 x 바가 이 분포에 따른다 이 말을. 이 말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능력이 돼야 돼요. 그러면 표본 평균이 315 이상 330 이하 되는 이게 다 소리예요. 이와 같이 되면 된 결론 프로바빌리티 X바가 315보다는 크게 나갔고 X바가 330보다 적을 한 거. 여러분 얼마나 간단합니까? 이 말이 이거요. 여러분 그러면 자 갑니다. 자, 이 말은 그렇죠? 노멀 분포 표준화하라는 얘기잖아요. 평균이 제로이고 표준 편차 1되는 이런 분포 아바 Z입니다. Z가 뭐요? X바 마이너스 얼마요? 320. 여기 루트 9 그러니까 3분의 10이잖아요. 이런 분포단 말이죠. 그런 목적이 이 말은 뭐 따라서 프로바빌리티 315보다는 크고 X바가 330보다 적을 확률은 프로바빌리티 시작 같아요. 315 빼기 320에 3분의 10 나누고 그대로 가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Z. 이 표로 쓰는 Z다 이거 Z. Z는 330
빼기 320에 얼마요? 3분의 10. 이거요. 이걸 계산하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인데 3분의 얼마요? 3분의 계산하소. 마이너스 1점 맞죠? 네, 3분의 10에다가 분자 마이너스 5. 그러니까 얼마요? 약분하면 3분의 10분의 15니까 1.5. 예, 마이너스 1.5. 여기 Z가 되고. 요건 또 얼마요? 10이네. 3이 됩니까? 예, 3. 얼마나 상쾌합니까? 끝났죠. 요놈은 probability. 마이너스 0.5니까 Z는 제로에서 얼마까지? 1.5까지 면적에다가 probability. 제로에서 얼마까지? 3까지 면적의 합입니다. 자, 표 있겠죠? 1.5 나왔겠지? 얼마? 0.4332. 3은 뭐예요? 0.4987. 샥 더하니까 얼마나? 0.9319 되죠. 9319. 0.9319다. 됐습니까? 예. 그래서 13회 한번 다 맞춰봤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대하셔야 돼요. 앞으로 14, 15, 아무래도 25회까지 갈 것 같은데, 진짜 행복한 문제들이 여러분들 기다리고 있습니다. 수학 문제 풀면서 행복하다가 하면 이상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행복해져요. 진짜 바로 이해하면 진짜 행복해집니다. 그냥 근손으로 가면 안 돼요. 예, 열심히 잘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저희 물맷돌 수학을 사랑해 주셔서 지난 수십 년 동안 수학 전체 체계를 세우고 드디어 올해부터 이렇게 수능 특강 문제를 한 문제 한 문제 정확한 정의와 정리에 따라서 풀어나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걸 처음 듣고 이해 못한 학생이 있으면 성령께서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이해시켜 주시고 그들이 답답할 때 기도하고 문제를 또 영상을 다시 봤을 때 이해되는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없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물맷돌 수학의 노하우를 수능 해설에 녹이겠습니다. 이제 EBS 수능 문제 물맷돌 스킬로 잡읍시다.